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이제 화요일 저녁이면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이 마무리가 됩니다. A조의 상황을 먼저 보면 A조는 카타르만 4승 1무 승점 13점으로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되어 있고, 나머지 인도, 아프가니스탄, 쿠웨이트는 승점이 매우 타이트해서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가 카타르 원정으로 떠나는 거라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B조는 일본이 전승으로 이미 최종 예선 무난히 진출하게 되었고, 시리아와 북한이 승점 1점 차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문제는 시리아가 일본 원정 경기를 떠나는 거라서 북한이 최종 예선을 진출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북한은 미얀마를 상대하기 때문이죠. D조는 서로 전력차가 크지 않은 죽음의 조였는데, 오만과 키르기스탄이 사실상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는 아쉽게도 최종 예선에 진출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E조도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이 나란히 당연한 결과들을 내면서 최종 예선 진출을 확정했고, 마지막 경기가 이란과 우즈베키스탄의 순위 싸움을 치르게 됩니다. F조에는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이라크가 오전 전승이고 2위가 인도네시아인데 마지막 경기가 홈에서 필리핀과 붙기 때문에 최종 예선 진출이 유력합니다. 이 또한 신태용 감독의 큰 업적이 되죠. 인도네시아는 1986년, 2014년 두 번밖에 최종 예선에 진출하지 못했습니다. G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요르단이 최종 예선 진출 확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H조는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레이트와 바레인이 진출 확정이고, 마지막으로 I조는 호주와 팔레스타인이 최종 예선 진출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속한 C조가 가장 흥미진진한 상황입니다. 바로 15억 국가 중국이 진출하느냐, 동남아시아 경제대국 태국이 진출하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승점 3점이나 높아서 더 유리해야 하는데 하필 중국의 운명을 한국이 쥐게 되면서 중국은 벌벌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이미 경우의 수를 따지고 있지만 경기 전부터 FIFA의 항의부터 시작하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시간 변경을 요청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 즈보닷컴은 지난 5월 6일 최종전 시간이 결정되고 나서 중국 축구협회는 두 경기의 시간 차이에 대한 불만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 뒤늦게 시간 변경을 요청하니 들어줄 리가 없다.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태국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8시 경기를 하고 한국 기준 태국은 9시 30분에 경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과 중국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태국이 경기를 임하는 각오가 달라지다 보니까 불공평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마지막 경기는 일반적으로 동시간대에 치르는 게 맞을 수는 있는데 중국이 최종 예선을 올라갈 확률이 너무 적다는 거죠. 중국이 한국을 무너뜨리는 건 고사하고 비기야만 확정이 되는데 무승부 확률이 높을까, 최소 실점으로 패배 확률이 높을까, 대량 실점으로 패배 확률이 높을까를 보면 대량 실점 패배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이미 중국의 홈에서도 한국에게 0대3 패배를 했었고, 지금 대한민국은 클린스만, 황선홍 체제의 팀보다 훨씬 강력하고 무게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센터백이 약점일 수 있지만 한국이 일방적인 공격 경기가 진행되고 중국은 일방적인 수비를 해서 버티려는 전술을 펼치려고 할 것입니다.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는 중국이 자존심을 아예 버린 건지 행정상만 중국인인 페이난두가 선수 대표로 참석을 했는데 중국과 경기한다는 느낌이 순간 확 사라지더라고요. 페이난두는 태국전 후반 초반에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동점골 기회를 놓쳤던 장본인입니다. 93년생 브라질 출신으로 공격수 출신입니다. 실제로 드리블 능력도 좋고 장점이 슈팅이라고 한 만큼 중국의 가장 취약한 골 결정력의 보탬이 될 만한 선수입니다. 한국도 태국과 싱가포르에게 실점 위기를 겪었던 만큼 중국에게 실점 위기를 당하고 하필 그 기회가 페이난두라면 분명 조심해야 하죠. 패배에 대한 중압감 그런 거 아니고 단 한 골도 주지 않길 원하니까요. 중국전에서 우레이는 최종적으로 출전할 수 없다고 합니다. 부상 때문인데 우레이뿐만 아니라 주축 선수 5명이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신화스포츠가 전했습니다. 우레이, 장윤닝, 왕진아우, 왕드레이, 알랑입니다. 신화스포츠에서는 우레이를 감싸듯이 우레이는 어린 나이부터 무릎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6월 대표팀에 합류하기 전 부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상하이로 가 치료를 받기도 했다라고 했는데 중국 팬들은 오히려 싸늘한 반응으로 리그에서는 잘만 뛰더라, 최종 예선 탈락 변명을 미리 하고 있다, 우레이는 비겁하게 도망간 것이다 등 조롱하는 댓글만 넘쳐났습니다. 중국 팬들은 포기 분위기지만 기자회견에 참석한 페인한둘은 포기가 아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고, 중국의 크로아티아 감독은 영어를 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영어를 못하게 한 건지 통역이 3-4명이 거치면서 인터뷰가 진행되다 보니까 거의 감독의 말이 아니라 통역사가 하고 싶은 말, 매우 형식적인 말만 오갔습니다. 이반코비치 감독은 큰 커리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3년 전 오만을 이끌었던 적이 있는데 일본 원정 경기에서 1-0으로 승리해버리는 파란을 일으켰던 감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자회견에서도 이 부분을 질문하기도 했는데, 경기의 승리는 의미가 굉장히 컸다, 오만이란 나라에 큰 기쁨을 가져다준 경기였다, 그 경기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원팀이 됐기 때문이다, 내일 경기에서도 똑같이 원팀으로 싸우겠다, 선수들도 잘 준비했다, 내일 경기에서 보여주겠다, 깜짝 놀랄 경기를 만들겠다 라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오만이 일본을 이겼을 때도 포백 전술이었고 점유율은 밀렸지만 슈팅과 유효슈팅은 오히려 일본보다 더 많을 정도였습니다. 중국이 그럴 수 있다고요? 이반코비치는 부임 후 3경기 모두 같은 전술인데 신의 선수들도 많고 조직력 자체가 흔들려 있기 때문에 오만 경기 의식하는 오만한 생각으로 전술 펼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즈보닷컴에서는 중국은 한국 원정 15경기에서 단 한 번도 이기지 못했다, 그래도 7무 8패다, 뒤집어 보면 2번 붙으면 한 번은 비겼다는 말이다, 운이 좋으면 비길 수도 있다, 비겨야 순위가 보장된다 라면서 자국 매체마저도 운을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과의 경기에서 대승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중국의 인터뷰는 매우 싱거웠지만 한국 팬들에게는 오히려 김도훈 감독이 인터뷰를 매우 신뢰감 있게 하면서 호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안티 팬들이 아닌 김도훈 감독 응원하는 팬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겠죠. 김도훈 감독은 본인도 국가대표로서 활약하고 브라질과의 경기에서 최초로 승리의 결승골을 넣기도 했었던 선수 출신 감독으로 손흥민의 선배이기도 한데, 손흥민을 비롯한 월드스타들과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진심 어린 한마디에 팬들도 적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커리어의 터닝포인트가 될 정도로 호감을 쌓게 되었습니다. 거기다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한 영상에서도 선수들에게 존칭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축구협회부터 감독들도 신뢰하지 못하면서 부정적인 기류가 흘러갔던 걸 바꿔주는 분위기로 만들었습니다. 손흥민도 선수 대표로 기자회견에 참석했는데 다른 것보다 조규성이 서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주민규 형에게 큰 힘을 실어주는 발언과 리액션을 보이면서 주민규의 월드컵 본선 청신호가 켜지기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골잡이다, 박수받아 마땅하다, 포워드로서 많이 배우고 있다, 민규 형 같은 포워드가 있으면 같이 뛰는 선수로도 편하다. 와, 민규 형 입이 귀에 걸리겠는데요. 와, 정말 의심의 여지 없이 좋은 경기를 펼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김도훈 감독이 실제 지켜보니 우려할 것 없이 믿어주면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분위기 끌어올려 봅시다. 오늘 저녁 8시 경기입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